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세팔로메트릭 랜드마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파트 1 부분으로서 골격적인 계측점들에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와 같이 트레이싱을 하였습니다. 이런 트레이싱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랜드마크들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랜드마크들을 연결한 선들을 통해 우리가 각도를 계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법에서 보게 되면은 다운스 분석, 스타이너 분석, 리케츠 분석, 위츠 어프레이절, 맥나마라 분석, 트위드 분석, 묘 분석, 물론 그 외에 다른 분석법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분석법에서는 서로 다른 랜드마크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라인을 긋고 각도를 계측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례를 분석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드마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해야 되는 계측점들이 뭐가 있고 구조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계측점들을 알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묘에서는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이와 같이 23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켈레탈 랜드마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네이존 포인트가 됩니다. 네이존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프론토 네이잘 슈처의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네이존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마에서 내려오면서 레디오 루슨트한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트레이싱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책이 미야시타의 아마 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레디오 루슨트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네이저 포인트가 됩니다. 네이저 포인트는 사람들마다 N 또는 NA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네이저 포인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였을 때는 우리가 다른 구조물을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트레이싱에서 이와 같이 레디오 오파크한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 레디오 오파크한 라인이 우리가 에스모이드본의 크리보리폼 프레이트가 됩니다. 거의 지평면과 평행한 양상으로 가지게 되겠죠. 이 삼각형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그 삼각형 중에서 하나의 꼭지점이 네이존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이 레디오 오파크한 이 삼각형을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비탈레 포인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OR로 표시를 합니다. 본이 오비트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두개골에서는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레터럴 셉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겹쳐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맥실러리 사이너스의 가장 최상방에 있는 벽 자체가 겹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본적인 키 자체는 오비탈레 포인트는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수피리어 월보다 하방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수피리어 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트레이싱을 하다 보면은 레디온 오파크 라인이 3개가 이와 같이 겹치게 됩니다. 좌우측의 눈의 위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좌우측 2개로 되고 그 다음에 상악에서는 수피리어 월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오팍한 요 가장 맨 위에 부분은 어떤 게 되겠까요? 사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모습을 이와 같이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좌우측이 이와 같이 오비탈 플로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 캐비티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좌측과 우측의 오비탈 캐비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기의 중앙에 위치한 하방점이 오비탈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측 그림에서는 여기 부분이 오비탈의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은 레디오와 오파크라는 수평면 내 지평면과 평행하게 지나가는 레디오한 오파크 라인을 먼저 찾으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비탈의 포인트는 임상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포리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리온 포인트는 외이도공의 최상방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리온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레테럴 셉에서는 이와 같이 인터널 오디토리 메아투스가 레디오 루센트하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감별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때 구조물들을 평가를 할 때 저루방적인 위치, 그 다음에 수직적인 위치성에서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때는 다양한 마스토이드 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디오 루센트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루방적으로는 베이지온 상방에 위치하고 수직적으로는 자이고마틱의 상방 2분의 1, 그 다음에 또한 하방 3분의 1의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지온 포인트는 포라멘 마그눔에서 가장 하방에 위치하면서 후방에 위치한 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이고마틱 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인프라 템포랄 포사를 알아야 되고, 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키 리치가 됩니다. 이 키 리치는 상하계 6번의 거의 디지털 서피스랑 거의 일치하는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리온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저루방적으로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위에 베이지온이 있고 그 베이지온 위에 위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수직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이러한 키 리치를 통해서 가장 레디오 오파크한 라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레디오 오파크 라인에서 가장 2분의 1 포인트나 하방 3분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포리온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포리온 포인트를 잡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엔테리어 네이잘 스파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문자 ANS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악에서 가장 전방부에 튀어나와 있는 뾰족한 요점이 엔테리어 네이잘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테리어 네이잘 스파인은 뾰족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약간 블러링 되어서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찾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게 됩니다. 엔테리어 네이잘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포스테리어 네이잘 스파인, 일반적으로 대문자 PNS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보니 하드 플레이트에서 가장 후방점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이런 PNS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PTM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PTM은 상악골의 가장 후방점에 있는 이와 같은 틈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틈 자체가 기본적으로 눈물이 우리가 거꾸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레테랄 인버티드 티어드롭의 양상을 보이는 레디오한 루센트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PNS라고 하는 것은 이런 PTM의 가장 하방점이 PNS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하계 제3대구치와 겹칠 수도 있고 다른 구조물도와 겹쳐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PTM을 통해서 우리는 PNS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NS를 표시를 이렇게 마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포인트 A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 포인트는 ALS에서 그 다음에 상하계 알베올라본 프로스티온 포인트가 됩니다. 이 커브에서 가장 깊게 들어간 부분을 포인트 A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A포인트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구조물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A포인트를 그릴 때에는 ALS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치아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LS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와 같이 겹치는 구조물, 뺨을 그릴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A포인트 자체가 루트 에이펙스에서 2mm 전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A포인트를 정할 때 너무 전방에 위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A포인트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또한 B포인트가 되겠습니다. B포인트는 하악 전방부에서 그 다음에 하악의 치아와 그 다음에 하악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포고니온 부분에서 가장 깊게 들어간 부분이 B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B포인트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포고니온 포인트 잡고 선을 긋고 그 다음에 B포인트를 쉽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악골의 저로방적인 위치를 평가할 때는 이 B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상악의 저로방적인 위치를 평가할 때는 이 A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튼 포인트가 있습니다. 맨튼 포인트는 이 심피시스 에어리어에서 가장 하방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맨튼 포인트도 크게 잡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가 고니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니온 포인트는 우리 파노라마 분석에서 잠깐 얘기를 하였습니다. 레무스의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연의 접선을 그리고 그 접선이 만나는 점이 이등분 선상에 그 다음에 하악과 만나는 점이 고니온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접선을 고니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묘 분석에서는 이 하악에 투영된 이 부분을 고니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날로그 상에서 트레이싱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이무스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연의 접선을 그리고 고기를 2등분한 선, 요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고니온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트레이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지털 트레이싱에서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상하게 레이무스 업, 가장 접선 중에서 레이무스 부분에서 접선의 가장 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접선에서 하방에 해당하는 레이무스 다운, 그 다음에 맨디블의 바디에서 접선 중에서 뒤쪽에 있는 코프스 백, 그 다음에 코프스 포드를 마킹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고니온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도들을 계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에서 쓰는 랜드마크 이와 같이 10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강의에 있어서는 시성에서 쓰는 계측점들, 그 다음에 연조직 계측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